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서울펀드TV 신기한 멘트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맞는 또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종목군들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20분 동안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시험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정도로 지수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그래도 내일 금요일부터 연휴가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자들 좀 시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라든가 매도는 아직까지는 당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고, 단 종목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금일장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LG전자가 2.6%의 상승세, 두산중공업이 4.3%, 그리고 대림산업 3%, 하나생명이라든가 그리고 SOE 같은 종목 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을 조금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재무구조에 대한 리스크, 실적에 대한 전망치 하향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쪽으로 좀 반등세가 시장 대비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광마 심리 속에서 약간 그동안 소외되었거나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었던 종목 쪽으로 오히려 단기적인 수급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진행 여부가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장 오르는 종목국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놀자주 중심에 대한 장세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체크가 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양 방향성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들 300억 원대 매수 우위,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0억 원대 매도 우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불균형, 하지만은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가 더 크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쪽으로 이기느냐,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자금 유입도가 기관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얼마만큼 크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추이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골프존 현재 위원홀딩스가 26%대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가장 큰 폭의 현재 시점 하락 방어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그 밖에 성광밴드라든가 원익 IPS, 큐르콘 같은 종목 쪽에서도 현재 3에서 5% 정도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 흐름에 대한 부분도 코스피, 코스닥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은 건설업, 의료 정밀, 섬유 의복, 기계, 증권 관련된 업종군들이 강세, 반면에 비금속 서비스는 현재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라든가 정보기기, 음식료, 담배 업종군들은 상승세, 하지만은 섬유 의류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추이도 약간은 좀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움직임 더욱더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시황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해드리겠고, 그동안 저희 종목군들 AC기 전에 대우증권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새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증권업계의 지갑 변동과 관련된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본금 8조 원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기대감도 혹은 우려감도 현재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의 현재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드리면은,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0.4%대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2.5%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지나치게 혹은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인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 나오면서, 인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하락세 보였지만은 오히려 현재 시점 불화시설 해소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대형 증권사로서의
그동안의 ELS증권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펀드 자산과 관련된 강점은 있었지만은 자산관리 시장이라든가 특히나 주식 매매, 리테일 시장에 있어서는 강점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우증권과의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 그 부분을 메꿔준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증권업적이지만 이 관련된 이슈는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군들에 대한 AS 진행을 해드릴 건데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솔테크닉스 12월 2일 매수한 건데 현재는 마이너스 한 4.8%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그 밖에 하나케미칼이라든가 DA테크놀로지, 아미코젠 같은 종목군은 각각 2.8% 그리고 23% 그리고 0.9%대의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고 나오고 있는데 한 종목씩 좀 체크해 드리면은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은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에 대한 추이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이 거래량이 활발할 때, 돈의 자금 유입도가 활발하게 유입될 때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현재 시점 거래량 감소 추이 및 그리고 다음 주 연말까지는 약간의 횡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약간 횡보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 연시 다시 한번 1월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자금 유입도가 만약에 국내 시장으로 다시 한번 유턴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한솔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세가 현재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홀딩 전략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종목인 만큼 개인적으로 2016년도 한솔테크닉스 같은 종목은 꼭 포트에 담고 시작하시자라는 그러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칼인데 하나케미칼도 역시나 한솔테크닉스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세 상승에 대한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꾸준하게 자기의 추세는 형성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2000포인트 약간 이상에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주가도 동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다. 하지만은 확실하게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솔테크닉스는 그와 상관없이 우상에 대한 패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 사업 관련된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대형주 만약에 편입 비중이 낮은 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고려 대상으로서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군들 두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먼저 DA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좀 뜨겁게 그리고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이후에 현재 23%대까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사실 한 10거래일 안에 이러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약간의 테마 형성이라든가 모멘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좋은 종목은 어쨌든 간에 연말 연시에 관심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부터 거래량 급증 종목으로서 현재 이름을 올리면서 그동안 잘 알려졌지 않았던 보석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체 포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 비중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종목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 역시나 내년도가 기대가 된다. 특히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올 하반기 대비 큰 폭의 이익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연말연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만약에 그 효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나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1월 말이라든가 2월 초까지는 올라가면서 큰 폭의 테마를 형성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 중에서 대형주가 한 두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가 두 종목인데 결론적으로는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다. 전 종목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말씀드릴 건데 투자 판단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면은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뿐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신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 언급해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 새로운 테마주로서 그리고 새로운 기대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 내년도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겠고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래 IT 기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카메라 모듈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유망 산업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IT 업계에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융합 서비스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서비스에 대한 부분, 카메라 기능이 곧 그 IT 제품의 기능을 좌지우지하고 그에 따른 수요라든가 제품의 판매량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항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싼 스마트폰이든 싼 스마트폰이든 이제는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듀얼 카메라폰이라든가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화되는 카메라가 만약에 등장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가지 수요층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소비 패턴이 변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패턴과 관련된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해 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메라를 고를 때 카메라의 성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카메라 화소였습니다. 즉 얼마만큼 화소가 좋냐 또 얼마만큼 화질이 좋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그러한 기준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은 그러한 움직임이 좀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은 내년도 카메라 성능이 다시 한번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열풍은 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양의 고사양화에 따른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오히려 MC넥스 같은 종목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이 카메라 고화질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중소형 스마트폰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원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싸졌고 또 대량 생산이라든가 여러 업체군들이 관련된 업계에 뛰어들면서 단가가 많이 싸짐에 따라서 중소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내지는 고화질 스마트폰 카메라 모델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납품처를 갖고 있는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납품처 공급이 이제 더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삼성전자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중국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서 MC넥스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이슈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 내년도 비슷한 시기, 즉 내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와 같은 이슈로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대 언저리 부분에서 움직였는데 44,000원 부분까지 연중 신고가 경신됐다라는 거. 언제든지 상승에 대한 움직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2배, 3배의 주가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 28,000원이 결코 비싼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은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추이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업계에 대한 부분은 휴대폰 부품 장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제품 개발, 제조, 판매 업체다라는 거 뭐 다 아실 거고 자동차 전후방 카메라라든가 차량용 무선 충전기 그리고 비디오판 차세대 CCTV 카메라 차량용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현재 시점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매출 비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휴대폰용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은 주목해 보실 필요는 바로 이 부분인데 자동차용 제품 판매량에 대한 증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휴대폰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휴대폰에 대해서 부분은 안정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의 이익 개선세가 전체 MC넥스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에 대한 부분 성장성 기대감을 작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차량용에 대한 부분 최근 들어갔고 지금 차량 시장,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같은 경우에는 백밀러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밀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약간의 공기의 저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비가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백밀러 관련된 부분에 약간은 좀 저해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백밀러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카메라를 연결해 갖고 자동차 내부에서 자동차 외부를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미 블랙박스라든가 그리고 후방 카메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용화에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현실이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고급 자동차 시장을 해서는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변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음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자동차용뿐만이 아니고 현재 시점 카메라의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려고 했는데,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CCTV 보안용 카메라 시장도 더욱더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CCTV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질이다. CCTV가 있다 하더라도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은 MC넥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라든가 조금은 고사양에 대한 CCTV 사용 확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제품 판매량은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보안 제품 시장에 대한 부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보안 제품 CCTV 카메라에 대한 중요성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MC넥스 잘 아시는 분들은 휴대폰 부품업체다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제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또 우리 생활과 가장 중요하게 연관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적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실적 추이에 대한 부분도 영업이익률 개선세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급되면서 충분히 개선세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산 총계와 그리고 부채 총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 기업의 시가총액만 기준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앞서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CCTV에서 실적만 늘어나준다라고 한다면은 2016년도 예상 실적은 더욱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수급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12월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많이 현재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사주고 있다는 거, 뭔가 수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가능성만 언급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큰 폭의 증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급등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외국인 수급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개인이라든가 기관의 자금들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라든가 동남아시아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관련된 종목군들 전략 세워드리는데, 우선은 그렇다면은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MC넥스 현재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은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는데, 차트 보시면서 관련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사실 38,000원 같은 경우에는 4만원 부분까지 조금 목표가 설정한다라는 거, 사실 28,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한 20%에서 30% 이상의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자라는 얘기 드리는데,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를 소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32,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겠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32,000원,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38,000원, 4만원대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겠고,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23,000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계속적으로 지지난이 형성되었던 가격이고,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만 놓고 봤을 때는 23,000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인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 여파에 따라서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적극적인 매수 가능성도 언급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내년도 유망 산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카메라 모듈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MC넥스를 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장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전략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크리스마스 연휴와 관련된 부분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건데 좋은 계획 세우셔갖고 좋은 기억 많이 남으시면서 다음 주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